혹시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는 아니고요. 저도 물론 빨간색으로 이라고 써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둔산동의 피부과 원장으로 있는 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촬영으로 혼자 하시게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다른 원장님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방송 욕심 있으셔서 혼자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좀 외로우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두고 좀 휴지라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으로 넣어드릴까요? 아이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마치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피부 관리하세요? 저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세안을 폼 클렌징으로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집에서 피부 장벽 보습제, 즉 세라마이드 보습제를 발라주고, 그리고 외출 전 혹은 외출에 있는 동안 운동할 때 이럴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혹시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는 아니고요. 저도 물론 이런 기본에 충실하면서 시술에 도움을 받습니다. 레이저가 새로 들어오거나 할 때 환자분의 시술 전에 먼저 이제 어떤 효과 그리고 부작용, 어떤 따가운 정도를 알기 위해서 레이저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보톡스 필러 이런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참 고르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5는 일단 첫 번째는 울세라, 써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토닝, 네 번째는 XLV란 레이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톡스 필러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울세라는 피부 처짐을 개선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이고요. 두 번째 써마지는 잔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 항노화 시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레이저 토닝은 기미와 색소 침착 때 톤 호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XLV 레이저는 잡티, 그리고 홍조, 그리고 여드름 붉은 자국까지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라서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보톡스 필러는 주름 개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각턱을 작게 해준다는 이런 목적, 필러 같은 경우는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볼륨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술이라서 꼽았습니다. 이 시술 다 하게 되면 저도 애기 피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마치 깐계란처럼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탱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보톡스 필러는 시작된 게 미국, 유럽입니다. 따라서 보톡스 필러 제품도 원래 오리지널은 유럽 또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또 그에 K-뷰티까지 더해져서 요즘은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런 의료 시술을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주로 시술을 받으러 오나요? 저희 병원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국적 또한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미의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미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다른 시술보다는 피부 톤을 환하게 하는 시술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백인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워낙 입체적이기 때문에 주로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술 받기 전에 외국인들이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특히 색소 치료를 예를 들자면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시술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를 검색하는 사이트를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보면 빨간색으로 피부과 전문의라고 써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과 전문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찾아서 가실 것을 권합니다. 정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건물을 쌓아 올려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안을 너무 과도하게 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이나 어떤 타올 같은 걸로 강하게 문지르거나 또는 세안제를 2중, 3중, 심지어 4중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부과를 다녀서 좋아진 피부는 그때뿐이다. 아니다. 다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이트헤드가 심해지면 블랙헤드가 된다. 네, 아닙니다. 화이트헤드는 폐쇄 면포이고요. 그리고 블랙헤드는 피지가 공기랑 만나게 되면 산화가 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 면포입니다. 좁쌀 여드름은 짜면 안 되지만 화농성 여드름은 어차피 터질 것이라서 짜도 된다. 아닙니다. 가급적 둘 다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손에 있는 균이 들어갑니다. 아침에는 세수만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래도 세안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를 다녀오고 난 뒤 꼭 해야 될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몸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휴식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여행지를 가면 전통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대전에도 역시 그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시장과 한민시장이 있겠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하고 역사가 깊은 이런 시장입니다. 가시면 여러 먹거리, 볼거리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막창골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두부두리치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꼭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10분 스피치 시작!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자 과학의 도시입니다. 대전에 오셔서 최고의 치료 장비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